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개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4시 5분까지가 제 시간이었는데 지금 4시 3분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한번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빨리 볼까요? 예, 제 제목은 이거고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곧 코로나 끝나니까 마스크 벗을 줄 알고 프로필 사진도 최근 걸로 바꿨는데 여전히 아직은 마스크 쓰고 있네요. 웬만한 거는 이미 다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가 저도 카톨릭 신자고 세례명이 루카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여기 왔으니까. 바로 내용 시작하죠. 앞에서 뭐 충분히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쪽 뭐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전망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예, 코비드가 오히려 인류의 위기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큰 기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비대면과 관련된 일들이 그냥 다 주목을 받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펀딩을 받아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펀딩을 바탕으로 저희 센터도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2018년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한 30명 정도의 멤버로 구성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수학 박사님도 계시고 예방학 박사님도 계시고 통계학 박사님도 계시고 뭐 저는 또 심지어 이비인후과 의사예요. 이비인후과 전공을 했고요. 뭐 간호학 박사부터 보건학 박사, 뭐 컴공 전공하신 분들 아주 헤테로지노스한 전국에서 이렇게 한 센터 안에 다양한 직종이 있는 일들을 센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는 다양한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대부분 센터는 그 도메인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가지는 분들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저희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일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플랫폼도 구축하고 우리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데이터 품질 검증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한 3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운 좋게 기술 특허를 따가지고 특허를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도 하고 뭐 또 기술 이전한 업체의 그 임상 시험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의료기기 3등급 허가도 받아보고 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잘했다고 또 며칠 전에 정보통신의 날에는 국무총리상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아주 재미나게 하루하루 설레게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시장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제가 짧게 해석을 해드리면 코비드 잡자고 AI 툴 수백 개 만들었는데 정작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꼭 그렇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저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한계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아직 이비인후과 전문의 면허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빨리 진료실로 돌아가는 게 낫겠죠. 정보학교실에서 주임 교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앞에 이 4가지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보면 뭐 하트레이트, 심박수,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 칼로리 뭐 이 정도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2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갖고 다니시던 만보기 갖고도 대부분 나오던 데이터들이에요.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이제 개인의 데이터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가 연결됐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됐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은 의사가 환자 볼 때 이 4개 갖고 진단하나요? 아니잖아요. 환자의 경과를 볼 때 이 4개가 크게 도움이 되나요?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의 시장은 의료 인공지능이 아무리 기술이 개발돼도 이게 그 환자와
환자와 아니면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미 개발은 되어 있는데 뭐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상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직 시장에 공급되지 않은 센서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와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뭐 혈중 알코올농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슬슬 회식 시작하시죠. 잘 참았는데 맥주 한 잔 마셨어. 집에 갈 때 고민되시죠? 이걸 차를 갖고 가 말어. 한 잔은 된다고 했는데 어제도 마셨으니까 오늘 한 잔은 그 한 잔이 아닐까? 부러워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혈중 알코올 농도죠.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디텍션할 수 있는 디지털 센서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상용화돼서 좀 더 가깝게 온다면 이거는 꽤 사겠죠.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뒤로 가면은 정자수도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 난임 부부들 굉장히 많은 난임부들이 고민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액검사 병원 가서 하려면 사실 주저스럽고 되도록이면 뭐 피하고 싶은 검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에서 직접 내가 나의 정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건 저는 앞으로 시장에 이게 언맨 니드거든요. 환자가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지금까지의 일들은 대부분 오히려 만들어야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었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지금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냥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일단 막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돈 주고 사서 쓸 만큼 중요한 거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매분비 내과의 시장을 보면서 제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당뇨병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쩌면 우리 인류가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을 병이 당뇨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당뇨가 무서운 건 혈당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혈당이 올라감으로 해서 세포 독성이 생기고 그게 신경을 죽이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타입 1 DM 같은 경우에 선천성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인슐린 펌프 잘 관리하면 사실 사는데 모탈리티나 수명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췌장 기능이 안 좋아도. 그런데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받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나의 혈당 상황을 24시간 스마트폰에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요즘에 인공췌장기,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로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의 혈당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췌장처럼 인슐린을 넣어준다면 이거 잘하면 극복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 대부분을 내분비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여기에 꽂히고 있거든요. 왜냐? 이거 나오면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임상 2번 참여했거든요. 아직 의사들은 대학에서 내분비내과 시간에 내분비학 시간에 당뇨를 배울 때 이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치료해야 될지 단 한 줄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치료 가이드라인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는 또 혈당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피하 지방에 있는 체액에서의 당이에요. 우리가 혈당이 오르면 소변에 있는 당도 오르고 요당이라고 하죠. 요당도 오르고 체액 속에 있는 당도 오르고 눈물 속에 있는 눈물당도 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시도는 하는 건데 과연 혈당의 상황을 체액 속에 있는 당이 얼마큼 반영하고 얼마큼의 딜레이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 아직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무궁무진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임상시험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또 얼마나 자주 인슐린 펌프를 이용해서 중재를 해주는 게 환자의 모탈리티와 모비디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 진짜 이런 게 정리가 되면 한 10년 정도 제가 요즘에 대사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당뇨가 생기기 전에는 빨리 나와가지고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진짜 빨리 말하고 있죠.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속도를 0.5%로 이렇게 돌려가고 보시면 아마 적절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쪽 스태프분들은 다들 아주 표정이 밝으세요. 아, 저 인간이 조금 땡겨주나 보다. 네,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현황.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거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연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안에 있던 데이터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정말 기똥찬 거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일 연습 없이 본 게임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의 연습이 중요한 경험을 우리한테 선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 경험을 제가 현장에서 저희 거양대학교 병원 의료데이터 주식병원이기도 하고 암빅데이터 플랫폼 1차 연도부터 3년 동안 계속 연속 사업했고 KQ 사업도 들어가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첫 해부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아 제발 야 이런 인재가 정말 우리 필요한데 이런 인재 어디 좀 더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가장 현장에서 느낀 진짜로 몸으로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장 더 준비했습니다. 대화에 능한 소통형 인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개인 역량보다요 융합과학은 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컴공과에서 수석하는 친구 둘 갖다 놔도 안 되는 일이고 보건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 2명 갖다 놔도 안 될 일을 의학자 1명 그리고 공학자 1명이 만나가지고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이 사람들 둘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들 그래도 나도 전문 이쪽에서는 그래도 먹어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특히 의사들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도망다녀요. 이게 자기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저 컴퓨터 미쳐갖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봤자 의사 출신이지. 제가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뭐 앱스토어에도 올려서 상도 받고 그래요. 하지만 그래봤자 아마추어지. 제가 컴공과 나와가지고 소프트 직접 개발하는 박사님들보다 어떻게 개발을 더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자기가 모르는 거 손들고 질문 잘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처음에 보건학 박사를 뽑아놓으면 보건학 박사는 자기의 부족한 코딩 실력에 주눅이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공학자들은 DM이 개인 메시지입니까? DM은 당뇨잖아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같은 약자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우리 도메인이잖아요. 미칩니다. 대화가 잘 되는. 저는 요즘에 인터뷰 점수 굉장히 많이 높여서 뽑거든요. 대화해가지고 일단 이 친구가 나랑 같이 대화하는데 웃고 재밌다 그러면은 일단은 점수를 높게 줍니다. 정말 중요하다. 또 두 번째,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가 진짜 필요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어려워요. 저처럼 의학을 베이스로 컴퓨터 DB에 대해서 알아야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쉽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 지식만 가지고는 이제는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얕게 알더라도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최소 2개를. 많으면 3개까지 알면 더 좋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모험심과 창의적인 인재. 반복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겁니다. 이제는 계속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 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대부분 다 생활의 달인. 예, 계속 반복되는 일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승승장구해왔어요. 근데 앞으로의 삶은 그게 아니고 특히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인재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규제가 아직 풀려있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하면 사고 날 것 같은 분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도전해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모험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앞에서 연자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졸업 역량과 같은 역량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조금 더 정성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시간을 많이 단축한 상황에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